링크드인 일하셨었고 삼성전자에서 일하셨었고 실리콘밸리에서 탑급 엔지니어. 대학을 그때 포기했고요. 세운상가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어떤 분들은 겸손하게 저 영어 잘 못합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못했거든요. 진짜 휴지에 그림 그려서 인터뷰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돈도 좀 없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다는 일단 네. 가장 큰 중요한 네. 거. 지금 당장 내가 오늘 내일 잠깐만요. 아니,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말 엄청난 분 모셨는데요. 제 옆에 모신 분은요,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 아니십니다. 집이 부자도 아니십니다. 30살 때가 돼서야 실리콘밸리에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탑급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박상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탑급이라고 하시면 아마 다른 분들이 화를 내시기 때문에 네. 전 탑급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로 불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 일하셨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일하셨었고, 또 지금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보안 전문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밸리 경력만 해도 한 16년, 7년 네, 이렇게 그 정도 되시죠? 됩니다. 저희한테 출연을 해주셨던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항상 실리콘밸리 여러분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박상현님께서는 실리콘밸리 못 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일하고 계시는데 네. 이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못 가는 건 아닌데 네. 제가 경험해 보기로 아무래도 실리콘밸리에 이제 전 세계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인도라든가 중국 탑스쿨 나온 친구들이 이제 미국에 넘어와서 아이비리그라든가 좋은 공과 대학을 나와서 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한국인도 적고 또 가장 큰 장벽, 한국인들의 장벽이 뭐냐면 영어. 또 그리고 공대 학생들은 또 영어가 또 약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열정, 단순한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네.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좀 극단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냥 저 이 정도 하면 열심히 합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네,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네. 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카이스트 출신의 미국에서 좀 교육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은 또 얘기가 다르지만 그냥 우리의 평범한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제 평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네,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상현님께서는 어떻게 뚫으셨습니까? 원래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사실 옛날 이야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사실 네. 퍼블릭하게는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저는 좀 이제 어렸을 때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네. 공부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서 뭐 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거에 대한 또 의지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안양에 있는 안양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말쯤 돼서 네. 막 계산해 보니까 돈이 없네. 대학을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집안이. 대학을 그때 포기했고요. 공부를 안 했죠. 거의 한 1년 반 동안을. 네. 어차피 난 대학을 못 갈 것 못 같으니까.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수능 시험이 끝나고 다음날 다들 이제 즐기러 그쵸, 이제 가잖아요. 놀러 다니죠. 저도 이제 그러고 싶었는데 저는 어찌어찌 해서 이제 세운상가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네. 그때부터 다른 친구들은 놀러 다니고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나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돈을 벌어야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네. 거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좋은 용어가 아니니까 네. 예전에 용팔이 예, 약간 예, 이런 예. 느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제가 대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너무 이제 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네. 하니까 너무 잘 팔았던 거예요. 사실. 재능을 그때 예, 보셨군요. 발견한 네. 거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또 네. 저한테 굉장히 좀 인생에서의 그 변화를 줄 만한 분을 또 만나 뵙고 네. 같이 일하는 분이에요. 너무 좀 성격이 좀 이상하신 것 같고 약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조인트도 깔 보이고 진짜 군대도 아닌데. 거칠게 다루셨군요. 네네. 그래서 제가 되게 안 좋게 생각하던 분이었는데 뭐 우연히 그분 집에 갔다가 그분 집에 펼쳐져 있는 그 많은 컴퓨터들을 보면서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뭐냐. 왜 뭐 잘 사는 분이셨어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막 정말 자기 방 이렇게 누워 잘 만한 공간밖에 없었고 굳이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해드려보면 전 국민이 그 당시에 옥소리 노래방이라고 막 노래 네네. 부르고 네네네. 아시죠? 네네네. 네,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뭐 전 국민 3회가 네. 메모리 딱 쓰고 있고 그런 시기였는데 네. 막 그분은 막 집에 가니까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막 컴퓨터 장비가 껴져 있고 플라피 디스크 사람들 쓸 때 막 이분 막 그 당시에 말하는 스카시 막 하드라이브 막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런 근데 걸 그거를 쓰고. 갖추고 계시는 이유가 예를 들어 저희가 그냥 생각하면은 게임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알겠어요. 왜 그렇게 그분은 갖추고 계세요? 조거하는 거고 열정인 거예요. 그게 컴퓨터를 사랑하는 열정. 사랑하는 열정. 나도 그래도 공부 안 하고 네. 나름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이분 뭐지?
지금으로 치면 덕후네요, 덕후. 그때 이후로 이제 똑같이 막 장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시간 할애 이런 거를 어느 정도로 한 게 아니고 네. 좀 많이 했고요. 네. 지금도 여기 광화문에 있는 서점 그런 가서 거네. 제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네. 서점에 나와 있는 컴퓨터 관련된 책들을 다 사자.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고요. 실제로 상당수 샀어요. 그거는 하드웨어 공부하시려고 산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거 공부하시려고 산 다 거예요? 같이 그냥 요즘에 공부하는 친구들은 나는 뭐 백엔드 엔지니어 할 거야, 프론트 엔지니어, 모바일 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그냥 다 하는 거죠. 그냥 나는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컴퓨터랑 관련된 건 다 알고 싶어 이거예요? 네, 다 했던 거죠. 어. 그 당시에 나왔던 컴퓨터 잡지를 거의 10년 넘게 다 모았고요. 책도 뭐 요즘에 소위 이제 공부하는 뭐 자바, 파이썬 뭐 이런 거 네. 공부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럼 학생들 몇 권 샀어요? 물어보면 뭐 네. 2권, 뭐 3권 그러면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막 다 사는 거죠. 이 동네에 있는 PC 관련된 책은 다 볼 거야 이런. 네. 누가 보면 돈이 되게 많았나 보다 생각하지만 네, 네, 네. 뭐 라면 먹으면서 진짜 어. 버는 족족 투자를 한 거죠.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벌면서 그런 책을 사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저도 좀 이상하게 무모한 짓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거를 봤던 게 아마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쟁쟁한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친구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친구들을 종종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들 이기려고 하진 않아요. 제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만을 저는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덕심이라고 요새 많이들 하는데 네. 이 덕후 덕심으로서는 정말 거의 깊이 파보셨군요 그때. 네.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프로그램 짜는 아르바이트도 좀 해봤었고 한데 그 이후에 병역 특례를 또 했어요. 뭐 그 전에도 뭐 다른 프로그램 여러 가지 개발도 했었고 병역 특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삼성을 다녔습니다. 삼성이요.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 SDS를 SDS. 다녔고요. IT 관련 한국 창업자분들의 그 산실이잖아요. 거기도 빡세게 교육을 또 받으셨군요. 그런 셈이죠. 예. 미국으로 가시게 된 거는 돈을 좀 모으셔서 간 겁니까? 아니면 좀 영어를 좀 잘하셔서 이제 자신이 있어서 아니면 스카웃돼서 가신 겁니까? 어떻게 진출하시게 된 겁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네, 그렇게 간 거라고 말씀드리면 보통은 그렇게 다 가시니까. 네, 예.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야기를 별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사실 영어도 안 됐고요. 삼성 다니면서 영어 점수 없는데 삼성을 어떻게 들어갔어? 라고 그쵸?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들어갔어요. 영어 점수 없이 들어갔고 영어 점수를 따야 되는데 못 땄어요. 그러니까 뭐 흔한 토익 같은 것도 제대로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영어 점수를 쓸 수 없는 거죠. 저 같은 여건에서는 사실 영어 공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사실 못했고요. 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 직장을 다니느냐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랬을 거야 아마. 나는 승진해서 제일 위에까지 갈 거야. 뭐 저도 살짝 내가 이렇게 좀 비록 배경도 좋지 않고 뭐 그렇지만 나도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파이팅이 있었는데 주판을 딱 해보니까 네. 나는 해봐야 과장? 차장 정도? 팀장은 못 달겠네.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나이 먹으면 뭐 하지? 약간 이런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학교에서 다행히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학교 장학금으로 미국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네. 그래서 그 학교에서 3개월 동안 제가 미국 LA에서 경험 가지고 단기 연수 같은 거. 그쵸. 방학 동안에 네, 이제 네. 갔던 그걸 통해서 이런 데가 존재하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어 라고 하지만 인생이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예. 하다 보니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케이스죠. 굳이 말하자면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네. 어차피 처음부터 망한 거 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망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제 어, 느낌에. 그래서 돈도 없었던 상태고요. 들으시면 놀랄 만큼 적은 돈으로 제가 그런 것까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네. 그래서 진짜 몇 달 살 만한 수준의 돈 같아요.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짓이었어요. 결혼을 하시고 네. 아이도 있었고요. 아이가 네. 2살 반. 30살 때였는데 같이 가신 거죠? 네, 그렇죠. 같이 가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경쟁력이라는 말씀은 영어도 못하고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경쟁력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아마 이 말씀드리면 저랑 같이 예전에 일했던 분들이 네. 이걸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조심스럽긴 한데 네. 삼성에서 좋다는 연구소에서 일을 해보니까 네. 나도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뭘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 코딩도 굉장히 빨리 짤 수 있고 그리고 나름 이제 그런 순발력도 있고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잠깐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적이 있어요. 잠깐 쉬면서 개발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해외 바이어가 사간 적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데요. 지금이야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창업을 하고 제대로 해갖고 그리고 내가 미국을 안 갔어도 되는데 저 한국 살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없지만 코딩 실력, 아무튼 개발하는 실력만큼은 그래도 내가 한국에 잘 나가는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는 됐다라는 자부심 하나 갖고 미국 가신 거네요. 개발자 경력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대부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되는데? 좀 되나 본데? 이러는데 굉장히 착각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게 무슨 망할 놈의 자신감 그런 거였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미국에 가실 때는 어느 회사에 좀 들어가겠다라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거나 어디에 합격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셨어요? 영어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할 것도 없었고 사실 미국에 들어간다는 거는 제도 자체가 H1B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쉽사리 작은 회사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로 간 거예요. 그냥 대학에 박사를 한번 해볼까? 주변에 있던 분들 다 박사셨거든요. 연구소에서. 그래서 나라고 못할 거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돈도 없으면서 뭐 영어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약간 좀 그런 거죠. 회사 다니시면서 석사는 하셨고 예,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갔더니 돈도 좀 없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금방 이제 마음을 접었죠. 도저히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박사를 내가 딸 순 없을 것 같다. 왜? 미국에 왔지만. 불가능하다. 돈이 없다. 나 일단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내가 오늘 내일 잠깐만요. 아니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가장 잘 나간다는 야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한번 내가 가보자. 아까 말씀하신 5, 7년차 뽕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도 S사의 엔지니어야 막 이랬었거든요.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래서 다 실패했는데 어느 이제 후배가 또 저한테 굉장히 큰 이제 띵 하는 그걸 줬죠. 그러니까 형 이러면 안 돼.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굉장히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정말 막 스타트업에 막 넣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S사의 후배였는데 정신 차리고 이제 막 넣다가 말이 안 되는데 가서 막 휴지에다가 막 그림 그려서 인터뷰 보고 그쪽도 굉장히 당황했겠네요. 당황했죠. 이 정도로 영어를 못할 줄이야 막. 어떤 분들은 겸손하게 저 영어 잘 못합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휴지에 그림 그려서 인터뷰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냥 그분도 너무 이제 그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당시에 이제 정말 캐주얼하게 작은 스타트업이어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스탠포드 대학 앞에 있는 피자 가게가 하나 있어요. 분수대 앞에 있는 그 피자 가게에서 그냥 밥 먹으면서 인터뷰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휴지 냅킨에다가 그림 그린 거예요. 종이가 없으니까. 제프 베조스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갖고 있는 건 코딩 실력 하나밖에 없으셨는데 그거를 증명은 어떻게 해요? 그 휴지에 그림 그려가면서 나의 코딩 실력이나 이런 걸 좀 증명을 하신 거예요? 저는 삼성에서 그 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믿어주신 거죠. 이제 그냥 뭐 했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거짓말이니까 이야기하자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를 설명을 할까 해서 제가 요즘에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하는 IT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그 당시에 제가 만들었어요. 혼자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쫙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출력해서 제가 만들었던 거 쫙 해서 영어로 써서 가져간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딱 해갖고 남들 좀 도움도 받고 해서 이제 그걸 가져가서 보여주고 하니까 진짜 하나보다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코드는 다 알거든요. 출근해.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말도 안 되는데 출근했는데 너무 힘들었죠. 그 과정이 QA라고 하잖아요. 개발하고 나면 검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대화가 안 되니까 막 이러다가 칠판에다가 막 그림 그려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도 영어가 빨리빨리 막 안 올라갔나 보네요. 영어 안 돼요. 정말 빨리 안 되고 제가 7년차 때까지 진짜 한국을 갈까 말까를 진짜 수십 번 고민했고요. 제가 집에 가는데 페이스북 앞에 있는 덤발등부치라고 있어요. 거기를 막 운전을 가면 진짜 그 하늘 노랗거든요. 그때 해질녘에. 그러면 막 그걸 보면 되게 우울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아니 남들은 이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의 약간 석양 이러면은 막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이런데 되게 우울하셨던. 나중에는 링크드인 지금 정말 최고의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팁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사실 처음에 미국 가서 어학연수 시작을 했으니까 했는데 안 돼요. 제가 5단계가 있었는데 3단계 이상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 보통 어학연수 가면 5단계 하면 딱 중간이 인터미디에이트 레벨 해갖고 한국 사람들은 보통 못해도 3단계에서 시작하고 4, 5단계 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저는 1단계에서 시작했습니다. 1단계 시작하셨다고요? 미국을 가셨을 때요? 그 상태로 미국을 가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단어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회화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느껴보니까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제가 회사를 되게 여러 번 옮겼는데 보니까 영어가 계단식으로 느는데 이거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뭐 영어 강사분이 다 계단식 는다 얘기 하시니까
근데 회사를 들어가면 처음에 저를 여기까지만 판단을 해요. 아, 얘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애구나. 처음에는 제가 잘해도 올라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영어를 처음에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까지가 유지되다가 또 어느 정도 영어가 제가 늘잖아요. 그럼 회사를 또 이직을 해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이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이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환경도 바뀌고 네.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영어의 레벨 상승이 회사의 레벨 상승과 그리고 수입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같이 않는 똑똑한 친구들은 영어 문법책 한두 번 보면 영어를 다각도로 쫙 분석해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게 없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배워야 되나. 기본적으로 한국말은 우리가 잘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엄마의 언어, 엄마의 말로 영어를 배우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태어나서 애기한테 문법 가르치진 않죠. 네, 제가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코딩도 저는 문법으로 배우지 말고 경험으로 배우자.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영어 배우는 거 보니까 TV로 배우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죠. 뭐 라디오를 계속 영어를 듣는다거나. 저도 이제 처음에는 어이없는 짓도 많이 했어요. 이상한 전화 오면 무슨 일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살짝 그냥 들이미는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헛소리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상한 캠페인 전화도 받고 처음엔 그 전화인지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다 그렇게 많이 배워요, 미국 오면.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영어 들리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뭐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네.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좀 레벨도 올라가셔서 내 말을 니네가 알아들어 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면 정말 오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하다 보면 내 편도 생기고 뭐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알아들어야 같이 일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한국에서 일해도 이제 뭐 상사들이나 이런 분들 특히나 사투리 많이 쓰시고 이런 상사들은 후배들끼리 모여갖고 해석하거든요. 야, 저 네. 뭐라고 하신 거냐? 네. 근데 뭐 영어인데 이제 오죽하겠습니까? 네. 네, 아무튼 되게 오늘 와닿는 이 표현들을 들은 것 같습니다.